안녕하십니까, 닥터덕입니다. 오늘 제가 사복을 입고 있죠. 오늘 원래 진료하는 날이 아닌데 오후에 나와서 영상 작업을 좀 하나 합니다. 이제 양해를 좀 구할 게 하나 있는데요. 너무 이제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댓글들을 다 제가 보거나 할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댓글을 리뷰하는 것도 지금 많이 벅차고, 지금 제가 이제 읽다 보면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잖아요. 이제 그걸 좀 모으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가는 답이 없을 것 같고,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아마도 조만간에 일단 댓글을 좀 닫을까 싶습니다. 닫아놓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양해를 좀 구하고요. 어떤 분들은 뭐 댓글을 또 해드리면 또 고마워 하시는데, 그와 반대로 또 제가 본인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고 나면 또 실망하시잖아요. 그걸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. 저도 개인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, 거의 주말에 지금 토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 마치고 지금 와서 작업을 하는데, 저도 좀 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주 토요일도 좀 문을 닫고 좀 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좀 쉬어야지 저도 이제 에너지가 좀 충만해서 또 열심히 또 달릴 수 있겠죠. 여러분들도 좀 웬만한 댓글들은 다 옛날 영상들을 뒤져보시면 있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제가 안 단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공부를 좀 계속 하시면서 듣다 보면 답이 있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제가 급하게 나온 이유가, 이분은 얼마나 급하신지 한 3번을 연달아 다셨어요. 각각 다른 영상 밑에다가 요번에 최근에 올렸던 그 영상에다가도 또 다셨어요, 댓글을.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. 아이디가 톰이라는 분이신데요. 이분이 이제 한국에 안 계신 분인가 봐요. 그래서 좀 급하신 것 같아서, 또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잡았습니다. 일단 증상을 먼저 말씀하셨는데, 첫 번째는 이분이 요로 결석이 있으세요. 1997년도에 경험을 했고요. 5년 안에 재발을 했고, 그 후로 2년 안에 혹은 1년, 지금 6개월 만에 계속 재발을 하고 있대요. 결석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게 이것도 상당한 공포입니다. 요로 결석 때문에 오는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, 이 공포를.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또 어떤 분이 올린 거가 있으니까 같이 얘기한다면은, 비타민C가 옥살산이 만들어지면서 결석을 더 악화되지 않느냐,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, 우리 기능의학자들이 바라볼 때 비타민C를 고용량을 썼다고 해서 그게 결석을 더 유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 않은 논문도 되게 많거든요.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은 오히려 이제 결석은 제가 비타민 K2 강의에서 나왔듯이 섭취하고 계시는 음식 중에서 비타민 K2가 부족하게 되면은 생길 수 있어요.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계시더라고요. 나중에 나오는데. 그래서 그쪽에서 먹는 식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, 발효된 음식에 주로 많으니까 비타민 K2 영상 제 걸 보시고 빨리 비타민 K2를 섭취하시든지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시든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. 그러면 훨씬 더 이 결석이 생기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비타민C하고는 무관하니까 비타민C 드시면 되고요. 더구나 통풍까지 있어요. 2011년도에 첫 발병해서 짧은 간격으로 발작이 있었고, 2013년 이후로는 통풍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. 고요산 혈증 때문에 페브릭정 80을 2014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먹고 있다. 먹고 계세요. 7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. 일단 요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기능의학적인 접근할 때 요산은요, 우리 몸에서 만드는 자연 항산화제예요. 근데 이분이 요산이 높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드시는 음식 중에서 요산이 많은 음식을 드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식단을 하지 않는데 왜 높지?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내 몸에 지금 산화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. 산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얘를 우리 몸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항산화제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 그게 요산이고요. 유릭 액시드고, 그 다음에 빌리루빈이에요.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독을 하는 겁니다. 결국에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답이죠. 그래서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고요. 그때 보통 추천하는 게 베리 추출물 하고요. 그 다음에 비타민 C입니다. 그러면 이분은 이제 만약에
1번, 2번만 다음에도 이제 지문이 나오는데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1번, 2번만 본다면은 비타민 K2와 또는 아니면은 뭐 낫또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이렇게 발효된 음식,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C라든지 베리 추출물 같은 경우를 추천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혈압도 높네요.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혈압 조절제를 복용하고 계시고요. 한 10년째 혈압약을 드시는 거예요. 140에 95였는데 지금 약물 먹고 130에 90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요. 그 수축기 혈압보다는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데, 가능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혈관 상태가 좋아지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뭐 혈압약을 계속 드시면서 관리하다가 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치료를 그냥 민간요법으로 하기엔 좀 힘들죠. 그래서 이럴 때 또 민간요법을 추천하는 거라면 저라면 이제 비트가루, 그것도 잘 고르셔야 돼요. 유기농으로. 농약 친 거 고르시면 안 되고요. 비트가루라든지 영양제라고 하면은 아르기닌 정도 추천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네 번째,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데 스타틴 계열 약물을 처음받아 먹고 있었다가 몇 년 전 한 기능의학 선생님을 알게 된 후 의도적으로 끊고 운동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콜레스테롤 수치가 수면 질과 스트레스 호르몬과의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유는 그것도 역시 우리 몸에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구량이 많은 몸이 아닌 몸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그러면 저절로 떨어지겠죠. 요로결석 발성 비타민C 영양이다. 이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. 요로결석은 칼슘 부족, 비타민 D 부족이기에 그것을 섭취해야 재발하지 않는다. 네, 이거는 저희 기능학적인 개념인 거죠. 보통은 우리 몸에서 그 칼슘의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그게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입니다.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지만 호르몬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, 우리가.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고 비타민 K까지도 섭취해 주시면은 요로결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고요산 혈증과 통풍 증상은 요로결석과 관련이 있다. 그래서 요산 조절제 외에는 답이 없다. 다른 비타민제 등등 추가적으로 먹을 필요 없이 조절제만 평생 먹으면 된다. 라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, 저라면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쪽으로 뭔가 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혈압약에 대한 불신도 얘기하셨는데,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 조절에 대해서도요. 콜레스테롤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는 그래도 오메가3겠죠. 오메가3를 열심히 드시고 양질의 오메가3를 드셔야 됩니다. 좋은 거 선택하셔야 되지 싼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. 특히 오메가3는 조심하셔야 되고요. 혈압에 관련돼서 민간요법을 해볼 수 있는 거라면은 열심히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오메가3 잘 챙겨 드시고 유기농 비트가루 있으면 그거 좀 섭취하시고, 또는 영양제 보충제 중에서는 아르기닌 있으면은 그거 좀 섭취해서 드시고요. 이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.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설명은 좀 드렸는데 혹시나 또 정리가 안 되셨을까봐 걱정이긴 한데요. 그래서 오늘은 댓글 리뷰는 이 한 분 걸로 마감을 하고요. 다음에도 일단 밀려있는 것들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들 있는 거 빨리 정리하고, 그 정리될 때까지는 댓글 창을 좀 닫아 놓을 생각이고요. 그리고 아마 내년쯤에 2021년도에 또 다시 시작할까 싶습니다.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